약간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유형이었는데 신유형 치고 너무 쉬워갖고 사실은요 신유형으로 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사실 요 설명회도 그렇고 제가 요새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여기 뭐 이 동네 아이들 휘문이나 단대국어 애들 같은 경우는 다 만점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 갖고요. 그리고 일단 요거 지금 설명회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수능 수학 출제 기조 예측 및 분석이라고 써놨는데요. 지금 일단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수능 갖고서 해서 뭐 갑자기 대통령 발언도 나오고 막 이리저리 막 많은 여러 가지 해프닝이 그런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를 했는데 일단은 국어인 것 같아요. 수학은 조금 좀 피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강사들은 이미 6평 나오면서 좀 너무 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평 딱 나오면서 이미 감지를 했어요. 이거 뭐지 해서. 그 전에 4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4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최근에 쉬운 기조와 좀 상반되게 변별력 있게 나왔었어요. 4월 교육청 모의고사. 그래서 저도 코로나 끝나고 내신 시험들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서 이제 좀 변별력 추구하는 쪽으로 가나 보구나. 게다가 또 교육청 치고는 문제 퀄리티가 평가원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6평으로 바뀌었죠. 딱 6평 보고서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쉽냐 지금. 이게 좀 충격적일 정도로 좀 쉽게 나왔고요. 또 제가 그 다음에 딱 제가 처음에 보고 느낀 건 이거였어요. 야 이렇게 쉽게 나오면 뭘 하고 뭘 가르치지 이제 좀 이거는 큰일 났다. 애들 뭐 이제 가르쳐야 되냐 해서 저도 뭐 상위권 최상위권 상대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뭐 상담 같은 거 하거든요. 시험지 이제 가져오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분석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공부 방법도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물론 당연히 만점 맞은 친구들은 안 오겠죠, 그렇죠? 만점 맞은 친구들은 안 오겠지만은 생각보다 이 동네 휘문단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원 만점이 이과 기준으로요. 전원 수학 만점이 나온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아이들이 좀 점수가 안 좋은 애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상담도 오시고 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문제가 뭐지 하고서 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결과 이게 지금 생각보다 아이들이 뭐 되게 겉으로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 막 계속 막 그런 자료들도 쌓여가고 하는 와중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굉장히 좀 이게 문제가 많구나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냥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024 수능 수학은 그냥 제 생각에는 6평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평처럼요. 거기서 이제 뭐 킬러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그런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어렵다면 준킬러를 조금 개수를 더 늘리는 거,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문제 정도 준킬러 높이면은 그럼 또 6평보다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 정도 아니면요 크게 뭐 그렇게 불순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수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 표지 맨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개념 구멍 메우고 철저한 실전 연습으로 계산 실수 없어서 확실한 만점 맞도록, 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계산 실수를 해도 그렇고 개념 구멍이 있어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되게 뭐 열심히 하고 내지는 뭐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위해서 앞으로 뭐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페이지 보시면요, 뭐 딴 건 다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딴 건 그냥 다 한 소리고요. 3페이지 요 한 줄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수학은 준킬러에서 막히면 힘들다.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에서 13번이나 14번이나 뭐 15번, 12번 이쪽 라인 12, 15번이 수열이었었죠. 거기 옆에 뭐 시험지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은 도형 문제였었죠.
13번 도형이나 15번 수열에서 좀 막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 나오는 준킬러 수준이 22, 28, 22, 28은요 킬러로 분류하긴 하지만 사실상 킬러가 아닙니다. 6평은 킬러가 없었어요. 예전 기준으로 보면 준킬러였었거든요. 근데 그냥 편의상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변별력을 추구한 거니까 또 22, 28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고 해서 그래서 지금 킬러 문제로 분류를 하는 거지 사실상 킬러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6평 같은 경우는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수학은 준킬러에서 막히면 힘들다. 쉬웠던 6평 모의고사 수학 만약 만점이 안 나왔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뭐 만점 받으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96 같은 경우도 뭐 실수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92 이하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신유형 문제들이 좀 있었죠.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110으로 이렇게 뭐 110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100을 곱해서 하는 뭐 그런 것도 나왔고 또 그 다음에 또 좀 여러 가지 좀 신기하게 나왔던 게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30번이 너무 쉬웠죠. 그런 거 처음 봅니다. 예, 처음 봤어요. 그 식단은 2022 수능도 30번은 그래도 나름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어렵진 않았지만은 한 방에 풀리는 건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형이 바뀌고 신유형이 출제되긴 했는데 너무 쉽고 게다가 옛날에 이미 우리 너무 많이 봤어요. 비슷한 문제들을.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모양만 바꿔놓는다고 해갖고 신유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변별력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상위권 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이게 12, 13, 15번 요런 데서 지금 막혀버리니까 이건 또 굉장히 체감 난이도 높았던 거죠. 좀 난이도를 이제 학생들 수준을 조금 내려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번에 6편 같은 경우는 12번에서 15번 준킬러가 까다로운 편에서 최상위권은 너무 쉽게 만점이 뜨고요. 중위권, 중상위권의 체감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으면은 내 아이는 이렇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만점이 많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좀 쉽게 만점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변별력 없게 나오면은 이제 이번 수능 어떡하지 하고서 좀 이런 상반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변별력은 없어지는 의미는 있었습니다. 개념 부분에 빵꾸가 나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개념에 빵꾸가 있거나 뭐 계산 실수가 잦거나 아니면 공부 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좀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데 길들여져 있는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본인이 막 찾아서 막 풀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고요. 학원 가서 선생님 푸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사교육으로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강의 듣고서 다 아는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근데 막상 본인이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막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 풀이 보면서 와 진짜 뭐 대단하다 막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실제 본인이 쉬운 문제도 못 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뭐 막 돌아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고 직관적인 풀이가 안 되는 경우도 아마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만점이 안 나오고 특히 점수가 안 좋은 경우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4페이지 제가 써놨는데요. 뭔가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자료는 쌓이는데 점수는 나오지 않고 빵꾸는 그대로 이 얘기를 써놨는데 사실 그건 이번에 만점 나온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뭐 이번에 만점 나온 경우 좀 쉬웠으니까요. 그다음에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뭐 90이라든지 96 이상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빵꾸가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애들이 개념 부분에 구멍이 있고 뭔가 약점이 있고 다 빵꾸가 있는데요. 다만 근데 이번에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경우는 그 빵꾸 부분이 극명하게 좀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저도 수업을 해보니까요. 이런 빵꾸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구멍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개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개념을 문제 적용하는 부분에 애들이 구멍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빵꾸를 메워야 되는데 구멍을 메워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별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그 인간 교재 같은 거 나오잖아요. 파이널하고 뭐 킬러 이런 거 해갖고 인간 교재 나오면 그거 좀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가면은 학원들에서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 보잖아요. 그 정도 보고서 그냥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 뭐 신규 콘텐츠 그런 문제들을 습득해서 푼다고 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빵꾸가 고쳐지진 않아요. 이건 제가 수업을 해봐서 압니다. 그런 식으로 고쳐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좀 적은 그런 와중에 이제 수능까지 가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그 빵꾸가 언제 메워지냐면 재수하면서 이제 시간도 많고 그때 가서 차분하게 한번 처음부터 보면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뭔가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집에 자료만 쌓이는 상황으로는 조금 그런 구멍 해소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멍을 어떻게 메꾸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는데 뭐 그냥 사실은 뭐 말은 쉽지 쉬운 얘기는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킬러랑 이제 준킬러 그 문제들을요. 현장에서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뭐 못 풀거나 뭐 틀리는 경우도 있고 또 풀긴 푸는데 좀 이렇게 돌아서 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킬러, 준킬러 문제들을 풀린 다음에 제가 직접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줍니다. 요 문제에 사용된 개념은 뭐고 적용된 건 뭐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아이들이 그냥 너는 개념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 개념을 다시 이제 복습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이제 개념 강의라고 설명을 해주면 다 안다고 안 듣습니다. 분명히 개념에 빠꾸가 이제 안 들어요. 이 동네는 막 킬러 문제만 풀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동네잖아요. 아이들 그런 거 보면서 구경하고 하는 건 오하고 좋아하는데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안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개념 적용 부분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풀리면은 또 안 풉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또 억지로 풀리면은 또 맞아요, 풀어서. 근데 또 그거 갖고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킬러 중 킬러 문제들을 풀리고서 개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뭐 옛날 30번까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좀 수업 시간에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마지막에 남은 애들은 뭐 거의 만점 나오거나 하나 틀리거나 했는데 중간에 너무 많이 나가갖고 그건 그거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수능 나온 거 확인하고 요새 트렌드를 봤더니 뭐 그런 종류의 뭐 의대 논술 이런 수준 문제들을 갖다가 수업 시간에 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제가 없애버렸고요. 그 대신에 좀 준킬러 문제를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좀 그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좀 킬러 수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낮춰서 이제 뭐 1월 개강도 가능한데 뭐 킬러다 보니까 좀 늦게 개강을 했어요. 5월 이렇게 개강을 해서 이제 뭐 한 달, 뭐 2달 정도 이제 뭐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정도 돌렸는데 뭐 어떤 효과들이 있었냐면 좀 잘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요거 개념 구멍을 좀 확실히 보여서 그 부분을 갖다가 바로바로 메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정말 확 오르고요. 단시간에 미친 듯이 오릅니다. 몇 번으로 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맨 앞에서 뭐 수열 부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 모의에서 수열을 다 틀렸던 친구가 뭐 갑자기 평가원에서는 수열은 다 맞는 뭐 그래서 점수가 뭐 아주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점수가 좀 오르는 확실히 이렇게 수업을 해서 좀 빵꾸를 때우는 식으로 수업을 하면요 점수가 진짜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저도 좀 너무 최상위권이라든지 그런 수업 스타일은 이제 아니고요. 그 너무 심한 그런 논술 수준 문제를 다 빼버리고 준킬러를 많이 제가 갖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개념 구멍을 막고 되게 보완하기 굉장히 좀 좋은 수업이 됐어요. 기본적인 그냥 저희 고민이 이겁니다.
수능 때까지 딱히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해보면 지금쯤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뭔가 뭐 학원도 막 2개씩 다니고 요새 수학 많이 그렇게 다니잖아요. 막 집안에 막 엄청나게 자료는 쌓여가는데 막상 보면은 점수는 이번에 뭐 3개 틀리고 뭐 4개 틀리고 이런 80점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빵꾸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죠. 그래서 저희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왜냐면은 이 동네 애들이 그렇다고 쉬운 거 하면 안 보니까요. 안 보고 안 듣고 안 다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또 킬러 중 킬러 해갖고 붙들고 있는데 선생님 거 구경만 하고 있고 정확한 사각지대죠. 열심히 하면서 뭐 최상위 수업이라고 듣고 있는데 가서 선생님이 킬러 문제 푸는 거 구경만 하고서 이제 막상 쉬운 거 시험 6편까지 쉬운 시험 보려고 하니까요. 막 틀리고 그런 거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수능이다, 6평이 쉬웠다, 너무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요. 아이들 수준 하락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작년에 사실은 좀 아이들 눈높이를 잘 못 맞춰갖고 지나치게 좀 높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이 있잖아요. 2022년이 있고 2023년이 있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2022년 작년 고3 애들이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떨어진다는 게요.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뭐 최상위권 언제나 뭐 잘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2021년에 그냥 하던 수업 수준으로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참고로 이때는 그 수학은 되게 쉬웠어요. 2022가 국어가 어려웠지만 수학은 되게 쉬웠던 상황이고요. 요때 애들이 이제 뭐 교육과정 바뀐다고 해갖고 정말 빡세게 수학 공부를 했었다가 만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또 수학 쉽다 하니까 아무래도 국어에 애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2022 수능보다 2023 수능 작년 수준이죠. 약간만 체감 난이도를 높이고 사실 이번 6평만큼은 아니지만은 약간 준킬러를 올려버렸어요. 작년 수능에서. 재작년 수능보다 작년 수능이 준킬러 난이도면 약간 올렸습니다. 근데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은 좀 비슷한데 약간 그래도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 전반적인 이런 수준이 약간 좀 저하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생각해보면 또 6평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모든 시험은요. 뭐 말로는 물수능이다 변별력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모든 시험에서 만점 맞는 거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렇게 만만치도 않아요 또요. 특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설프게 공부했다가는 굉장히 낭패 볼 수도 있는 시험이에요. 말로만 자꾸 쉽다 어쩌다 했지만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한 거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킬러 준 킬러를 원래 제 수업 목적은 최상위권 상대로 뭐 킬러 문제 한 2개 정도를 맞추는 수업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시험 그런 제도 변화라든지 출제 경향 변화에 맞춰서 수준을 조금 내렸더니 굉장히 개념 빵꾸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 수업의 목표는 현역 때 무조건 수학 만점 맞기인데요. 그냥 이러한 출제 경향이 평가원 출제 경향이요. 차라리 현역한테는 만점 맞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만점 맞고서 그때 이제 뭐 물수능이라 갖고 뭐 원서 영역이 힘들고 그때 뭐 변별력이 없는 거는 둘째 치고요. 생각보다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뭐 국어 뭐 수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탐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현역이 뭐 만점 잘 안 나와요. 생각만큼 그렇게 안 나와요. 만점 나오기가.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차라리 그냥 현역 같은 경우는 빨리 개념이라든지 이런 구멍들을 메꿔서 그냥 만점을 맞고서 입시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뭐 국어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 않잖아요. 분위기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맞춰서 그 입시를 끝내버리는 거죠.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들은 제가 다 드린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아주 운 없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현역 때 수학 빼고 거의 다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수학만 빼고 완벽하게 한 친구도 있거든요. 수학이 약한 친구들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수학을 잡으려고 재수를 하는데 재수에서 수학은 뭐 만점이라든지 되게 잘 나왔는데 또 한 과목 딱 한 과목 뭐 예를 들어 뭐 과탐에서 한 과목이라든지 그런 또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삼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 이 친구가 현역 때 수학을 만점 받았더라면은 바로 현역으로 의대를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역이랑 삼수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부분 애들이 그냥 빵꾸 뚫린 채로 수능 때까지 가서 재수를 통해서 수학이 완벽하게 잡혀지는 게 요게 지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번에 시험이 쉬워지고 있어서 애들이 그래도 뭐 더 잘 보긴 하겠지만요. 다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현역 때 만점을 맞기 위해서 빵꾸를 떼어주는 메워주는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시중학원들이 자꾸 신규 컨텐츠들을 애들한테 주면서 막 풀리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빵꾸가 없고 완벽하게 좀 정립이 된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재수생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이 유효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수를 적당한 문제수를 줘서요 수업 시간에도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입니다만 이 기출 문제들은 숙제로 내주거든요. 적당한 수의 문제들을 주고서 그걸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그렇게 하고요, 뭐 숙제도 그렇게 나가고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같은 이런 6평 스타일 시험에서는요, 뭐 신규 컨텐츠고 뭐 이거 뭐 대단한 자료가 없어요. 그런 거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본인 손으로 한 문제라도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5페이지 보시면요. 단 한 문제 풀더라도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풀고 완벽하게 풀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애들이 그냥 컨텐츠만 던져주고서 계속 그거를 못 받아먹고서 뭐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맞는 건 맞고 틀리는 건 틀리고 빵꾸는 그대로이고 그 상태로 수능 때까지 간단 말이죠. 바뀌는 거 이게 더 있어요. 바뀌는 거는 학원에서 대부분 시중학원들에서 주는 자료 양은 더 많아지고요. 뭔가 구매하는 컨텐츠 양은 더 많아집니다. 근데 보면은 뭐 맞는 건 맞고 틀리는 건 틀리고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이게 계속 그냥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건 안 고쳐지더라고요. 다만 그냥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 모의고사도 사고 저 모의고사도 사고 요거 하나 더 듣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계속 많아지는데 아이들의 이런 빵꾸라든지 개념 구멍 그런 문제 적용에서의 문제점들은 하나도 지금 나아지가 않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단한 문제 풀더라도 이건 정말입니다. 뭐 오픈 수업을 하든 개별 수업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수업 시간에서 제가 준 문제들은 거의 100% 마스터를 시키고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요 좀 뭐 문제 어렵거나 할 때는 뭐 개별 수업 같은 경우는 또 개별로 하니까요 막 네 문제 풀고서 집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뭐 네 문제 중에서 진짜 두 문제만 풀고 막 두 문제 못 풀고 제가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고 완벽하게 그런 강력하고 가장 효율적인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까지 알려주고서 그러고 귀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겁니다. 그냥요. 그러한 몇 문제라도 제대로 푸는 거를 그냥 수능 때까지 반복하자는 얘기예요. 자꾸 막 쌓아놓고서 뭐 신규 컨텐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물론 그 개념 부분에 문제가 없고 구멍이 안 뚫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친구들 좀 사실 뭐 아주 잘하는 친구 이번 3월 모의 만점 나오고 4월 모의 96 나오고 6평 만점 나오고 뭐 그 정도 나왔다고 하면 그냥 혼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재수생처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생각만큼 그렇진 않더라고요. 빵꾸 뚫리고 문제 많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밑에 제가 뭐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구멍 메꾸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제 수업 시간은 어떠냐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양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게 시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뭐 오픈 수업 예로 들자면요. 문제들을 갖다가 수업 시간에 와서는 일단 문제부터 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유형 문제들입니다. 좀 이제
시중에 기출 문제가 아니고 뭐 제가 만든 문제들이라든지 시중에 이제 있는 문제들 뭐 변형이라든지 약간 신유형이나 뭐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들인데 이제 지금 나오는 6평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풀려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새로 만든 문제들요. 그걸 풀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숙제로는 저 기출을 내주는데, 저 기출 문제 중에서도 이제 책 뒤쪽에 가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30번 문제, 옛날 문제들. 일단 제가 좀 뒤로 뺐고요. 저게 지금 기출 문제들만 하더라도 옛날에 나오던 수능 그런 킬러나 준킬러 문제들은 지금 6평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거든요. 예, 요거 한번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번 6평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28번 애들이 좀 많이 틀렸었거든요. 이번에 28번 문제요. 나름 좀 준킬러스럽게 나왔었는데 거기 나온 게 우변에 있는 삼각함수의 예,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걸 갖고 노는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요 책에 보면은요. 295번 문제가 있거든요. 요 지금 교재 보시면 295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좀 어려울 때 문제였었는데요. 이거는 변수가 3개고 미분 적분을 2번을 해야 돼요. 이번 28번 문제는 변수가 2개였습니다. 식 2개만 만들면 되거든요. 당연히 쉬워지긴 했는데 발상 자체는 좀 비슷해요. 옛날 문제들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문제들을 풀어서 옛날에 좀 어려웠던 수능 그런 시기에 킬러 준킬러들을 풀어서 답까지 내면 좋지만은 쉬워졌으니까 이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봤으면은 고민만 해봤더라도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러한 옛날 기출 문제들, 심화 문제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접근법까지는 좀 고민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뭐 숙제로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수업은 특징이 본인이 직접 손으로 풀지 않으면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예전에는 좀 너무 어려운 문제들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킬러 준킬러에다가 좀 쉬운 문제들까지 다 풀립니다. 이게 현장에서 풀다 보니까 애들이 뭐 계산 실수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되고 직접 본인이 손으로 잡아서 풀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애들이 안 되니까 또 학원도 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걸 시킵니다. 하고서.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그냥 혼자서 손으로 푼다 그러면은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보통 2문제씩 끊어서 주는데 그걸 푼 다음에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줍니다. 가장 최적의 풀로 풀어줘요. 니들이 풀든 못 풀든 접근법을 찾든 못 찾든 그다음에 정답까지 구하든지 아니면 틀리든지 간에 무조건 그냥 내가 준 문제들을 한 2문제 이렇게 가고 계속해서 최저 풀이를 해주니까요. 아이들이 맞는 애들은 진짜 무섭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왜냐면 빵꾸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무조건 본인이 스스로 풀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만 수업에 따라갈 수가 없고 다만 근데 풀어준 거에 대해서는 풀린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AS를 해준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 신규 컨텐츠고 해서 막 주긴 해놓고 AS가 안 돼요. 해설지 던져주고 많은 거를 막판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아이들이.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작년에 좀 잘못을 했고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을 좀 너무 고난이도 문제도 또 수업 시간에 풀리다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일어나서 저도 좀 난이도 좀 낮췄어야 되는데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뭐 수준별 킬러 수업 활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일단 이번 그 뭐 6평 기준으로 88에서 뭐 96 정도, 뭐 92, 96한테 쉬울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미 제가 수업 수준을 뭐 그렇게 최상위권 친구들도 만족하긴 하지만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빵꾸 뚫리고 개념 빵꾸 뚫린 애들 그런 친구들 상대로 제가 오픈 수업을 해서 요 정도는 오픈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되게 좀 특이한 애들이 있습니다. 되게 수학 잘하는 것 같은데 이번 6평에서 뭐 80점 나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진짜 뭐
하고 뭐 2개씩 다니면서 무슨요. 예, 그다음에 뭐 미적분 같은 거 심화 문제 되게 어려운 거 주면은 뭐 막 풀어요. 근데 막 84점 나오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요 동네 애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선생 실력을 되게 평가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본인은 실력이 한 이번에 6평에서 뭐 점수가 안 나는데 그래도 또 선생님은 무조건 최고여야 한다. 근데 문제는 예, 그 약간 저는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뭔가 아무튼 간에 참 좋은 선생님들도 많고 수업도 많고 참 많은데 요 부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는 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상해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는 휘문단대 친구들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고2 때까지는 수학은 신경도 안 썼다. 모의고사 무조건 100점이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았다. 4월 모의고사에서 88점 맞았는데 어려워서 그렇다고 했다. 이번에 6평에서 그 10단은 6평에서 80점이 나왔다. 이거 뭐냐? 이런 경우가 진짜로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니면은 이번 10단은 3월 모의고사부터 고3이니까요. 이때부터 뭐 88로 떨어지더니 84 되더니 이번에 뭐 76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동네 친구들이에요. 예.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난이도가 이런데 예. 그 학원 막 2개씩 다니고 최고 선생님들 수업 듣고 하는데 신규 콘텐츠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콘텐츠들 막 이렇게 계속 집안에 뭐 쌓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걸로 공부하는데 왜 이 점수가 나오냐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예, 저도 좀 고민들이 있어서 예, 저는 좀 다른 거지만요. 수업 저도 자기 주도를 시키고 제 수업은 완벽했는데 그동안에 좀 너무 난이도를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 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조금 예, 난이도를 낮춰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개념 빵꾸 뚫리거나 한 친구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뭐 예, 개별 수업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제 시간이 안 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개별 수업 같은 경우를 하면은 좀 그렇게 되게 뭐 까다롭거나 진짜로 뭐 휘문 단대들 있잖아요. 되게 좀 수학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점수 안 좋다든지 뭐 선생한테 되게 까다롭다든지 아무튼 특이한 친구도 있어요. 미적분 킬러는 다 푸는데 수원수투 기본 문제를 못 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있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심지어 생각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강사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미적분 문제 푸는 거면 하나를 보면 열을 보한다고. 미적분 야얘 진짜 천재다 해갖고 시험 다 100점 나오겠다. 그래서 성적 물어보면 왜 80점 나왔대요. 막 앞에 도형 부분 갖다가 막 거기서 시간 다 놓쳐놓고. 그래서 예, 그런 특이한 경우들은요. 또 아무래도 개별 수업으로 맞춰주면은 좀 좋아하니까요. 뭐 반응 자체나 성적 올리는 데는 좀 개별 수업이 낫긴 한데요. 예, 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수업별 안내를 제가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사실은 말씀드릴 건 다 끝났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요 그 이번 수능은 6평처럼 나올 것 같고요. 뭐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거나 뭐 낮아질 수도 있지만 뭐 비슷할 겁니다. 그냥요. 그래서 준킬러가 문제인데 이 준킬러 갖고서 하는 6평 킬러도 사실상 없고 앞에 10번대에 준킬러 몇 문제 있었고 22번, 28번도 순한 맛으로 나왔는데 여기 애들이 왜 만점이다 안 나왔냐는 거죠. 왜 준킬러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왜 이게 안정적인 만점이 안 나오냐는 그런 고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무튼 요런 제 수업 좀 특이한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예. 시중에 있는 다른 수업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 좀 잘 적응한 애들은 개념 구멍이 완전히 메워져 갖고 성적이 쭉쭉 오르더라. 예, 그런 뭐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제가 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점 개념 구멍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애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자꾸 뭐 뭔가 좀 문제가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타이밍 되면 또 어머님이랑 싸우는 애들이랑 뭐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아무튼 뭔가 좀 예,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근데 해보면요, 수업해보면 문제가 다 정확히 나와요. 어디가 문제점인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만점이 안 나온다는 건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는 한번요, 예, 저랑
뭐 제 수업으로 한번 데려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잘만 맞으면은 성적이 쭉쭉 오릅니다. 제가 다시 뭐 여기 수능 수학 만점 보장한다 이걸 다시 문구를 넣었거든요. 이거 시험 쉽다는 소리예요. 제가 시험이 어려워지면 살짝 뺍니다. 수능 수학 만점 보장이라고 했는데 이번 4월 교육청 모의고사고 제가 이거 뺐었어요. 이거 어려워지겠구나. 그럼 이거 빼야지 했는데 진짜 보장할 수 있게 성적 쭉쭉 올라가면 보장할 수가 있게 이번 6점처럼 나오면요. 이번에 80점 나온 애들 데려오세요. 제가 만점 만들어 드릴게요. 선생님,